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호연구방법론 전쌤 간호입니다. 자, 드디어 3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3단원 간호연구의 설계 및 자료 수집에 관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 단원인 비실험 연구의 연구 설계 부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이 좀 많습니다. 시작해 봅니다. 1번 연구 설계는 연구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2번 연구 설계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간호중재 유무, 비교 여부, 외생 변수 통제 방법, 자료 수집 시기와 횟수, 연구 수행 장소 등이다. 3번 연구 설계의 종류 중 연구자가 어떤 조작이나 변화를 개입하지 않고 상태를 그대로 관찰하는 연구는 비실험 설계 연구이다. 4번 연구자의 독립 변인 조작 유무에 따라 실험 연구와 비실험 연구를 구분한다. 5번 비실험 설계는 연구자가 어떤 조작이나 변화를 개입시키지 않고 상태를 그대로 관찰하는 연구로 이미 존재하거나 발생한 현상을 그대로 관찰하고 기술하는 방법이다. 비실험 설계에는 조사 연구, 사례 연구, 내용 분석 연구 등이 있다. 6번 비실험 연구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조작 불가능한 독립 변수가 있는 상황이 많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윤리적 이유로 조작이 어려운 변수가 많다. 또 실험 연구로 진행하는 것이 실제적이지 못한 상황이 있다. 불충분한 시간, 불편감, 협조, 자금의 부족 등이 그 이유가 된다. 7번 비실험 연구의 장점. 실험 연구가 적당하지 않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대단위 자료 수집에 효율적이고 실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며 실제 상황에서 얻은 결과이므로 일반화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점이다. 8번 문헌 연구란 문헌 고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방법이다. 즉, 문헌이 담고 있는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관심 있는 간호 현상에 대한 통찰을 가진 다음 가설 검증도 하고 그 현상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여 정립된 결론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지식체를 구성하는 연구 방법이다. 문헌 연구 종설 또는 내용 분석 연구라고도 하며 질적 연구의 범주에 넣는다. 9번 문헌 연구의 목적. 첫 번째, 현재 상태의 파악 및 과거 상태와 비교. 두 번째, 비평 및 재현의 목적. 문헌 연구를 통해 현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발견한 후 이를 비평 또는 평가하려는 기능이 있으며 문제점 발견 후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다. 문헌 연구는요, 인과관계의 증명은 하지 못합니다. 10번 문헌 연구의 장점. 첫 번째, 어떤 주제에 관해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을 밝혀준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가설 검증은 하지 못하고요. 이제까지 알려진 지식을 밝혀주는 게 문헌 연구의 장점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간의 종단 분석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변화 상태를 비교적 쉽게 알게 해준다. 세 번째는 특정 문제에 대한 학자들의 일치점과 상이점을 밝힐 수 있다. 네 번째,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지식의 결함 또는 단절된 부분을 알려주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자료 및 과제를 제공해 준다. 다섯 번째는 특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재현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른 연구 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덜 든다. 11번, 문헌 연구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새로운 이론이나 그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12번입니다. 연구의 개념 틀과 관련하여 매우 유용한 문헌 정보는 이론과 그 해석에 관한 단행본이다. 13번, 종설이란 어떤 주제에 관한 연구자의 경험이나 주관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으로 다른 연구자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연구 문제 이해에 도움이 된다. 14번, 논지는 문헌적 연구 논문에서 많이 쓰이는 말로 논문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중심이 되는 학술적 주장을 말한다. 문헌적 연구는 논문 자체가 가설이나 논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나가게 된다. 15번, 가설이나 논지는 명확해야 하고 하나의 주장만을 다루는 단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16번,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장을 직접 인용한 경우, 간접 인용이 아니고요. 직접 인용한 경우, 그리고 표나 그림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말했거나 요약한 경우, 다른 사람이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도표나 그림을 만든 경우 되겠습니다. 17번, 조사 연구는 비실험 연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한 집단에 속한 개인들에게 일련의 질문을 함으로써 그 집단의 행동, 태도, 특성, 관심 등을 조사하는 연구이다. 조사 연구는 형태의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다. 18번, 조사 연구는 표본 대상자에게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자기보고식 질문지는 다른 연구에서도 사용되나 조사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19번, 조사 연구의 특징. 첫 번째, 질문지, 면접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로부터 실증적인 자료를 얻는 방법이다. 두 번째, 인구학적 특성 및 간호, 사회, 심리학적 변인들의 분포 및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다. 세 번째는 연구하고자 하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네 번째, 조사 연구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아니다. 20번, 조사 연구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대상자의 특성, 태도, 행동 등을 기술하거나 예측할 목적으로 모집단으로부터 표집된 표본을 대상으로 질문지, 면접 등의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감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현황과 항암제 투여 시 케모포트 관리 방법, 유치도뇨 간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질문지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유형 방법은 바로 조사 연구 되겠습니다. 21번 조사 연구의 장점. 첫 번째, 비교적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면서 다량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결과의 일반화 범위가 크다. 세 번째는 조사 방법을 분명하게 기술할 수 있어 반복 연구와 평가를 용이하게 만든다. 22번은 조사 연구의 단점. 첫 번째, 직접적 접촉이 없는 자료 수집 방법을 쓴 경우 응답 회수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질문 내용이 응답자와 관련이 없거나 혼돈을 주어 의미 없는 자료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자료량이 방대한 경우 이를 관리할 문제가 발생한다. 네 번째, 수집된 자료가 피상적일 경향이 있다. 다섯 번째, 조사 연구로 얻은 자료는 인과관계 질문에 답을 주지는 못하는 점이다. 23번 조사 연구의 전반적인 절차는 가장 먼저 연구 주제의 선정과 문헌 고찰 및 이론적 기틀의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가설 설정과 변수의 정의, 연구 설계, 조사 대상자의 표집 계획, 측정 도구의 선택, 예비조사 및 수정 작업을 거치고 연구 계획서의 작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실제 조사, 자료 처리와 분석, 연구 결과의 해석, 마지막으로 연구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24번 조사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측정 도구의 선택 혹은 질문지 작성이다. 왜냐하면 이 도구를 이용하여 연구 목적에 관련된 자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측정 도구는 가능한 연구 문제 혹은 연구 문제의 이론적 배경과 일치해야 하며 측정 오차를 최대 한도로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 측정 도구는 그럼으로써 타당도와 신뢰도를 획득해야 합니다. 25번 조사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질문지 작성. 첫 번째, 질문 내용은 연구 문제나 연구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두 번째, 질문지를 실제 작성하기에 앞서 우선 어떤 형태의 조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세 번째, 질문지의 길이는 대개 30분 이내에 조사를 마칠 수 있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사전 조사를 하기도 한다. 다섯 번째, 질문지의 길이는 연구의 내용 범위, 조사 비용, 면접 조사원의 자질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여섯 번째, 조사 연구의 분석 자료로 쓰여지지는 않지만 응답자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응답자의 흥미와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을 정중하게 질문지의 도입부에 놓는 경우가 있다. 26번입니다. 질문지 사용 시 언어 사용의 유의점. 첫 번째,
모호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고 간단 명료하며 직접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전문 용어의 사용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유행어나 너무 친근한 말도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질문은 문법에 맞는 긍정문을 쓰되 응답자의 응답 수준, 교육 정도, 직업,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네 번째, 모든 질문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립적이어야 한다. 다섯 번째, 질문이 너무 길지 않아야 하며 하나의 질문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든가 두 개의 다른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응답자에게 분석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질문의 문장을 공손하고 격려가 담겨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번. 대부분의 조사 연구자는 인구학적 특성을 알기 위해 대상자의 개인적 배경 또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묻는데 연령, 성별, 국적이나 결혼 유무, 교육 배경, 종교, 정치적 기호, 직업, 수입, 부모의 교육 배경, 가족 크기 등의 자료를 확보한다.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은 국가적인 전체 조사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에 초점이 되지 않고 있다. 28번. 서술조사 연구는 어떤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 특정 모집단을 정확히 묘사할 목적으로 수행된다. 이 방법은 태도나 행위 변화 또는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29번. 기술조사 연구는 주어진 시점에서 어떤 현상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실험 연구처럼 변수를 고의로 조작한다거나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며 단지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게 된다. 인과관계의 분석이나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들의 풍부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연구이다. 30번. 비교조사 연구는 인위적인 조작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둘 이상의 집단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 방법이다. 예로 가족과 동거하는 치매 노인과 요양원에서 지내는 노인의 삶의 질 상태를 조사하여 비교한 연구가 비교조사 연구이다. 31번. 탐색적 조사 연구. 차후에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예비적 성격을 가진 연구로서 사전 연구가 거의 없는 연구 문제를 다룰 경우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고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의 조사 연구이다. 예를 들어 간호사들에게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탐색, 규명하고자 할 때 조사 연구를 하게 된다. 이러한 탐색을 목적으로 조사 연구를 할 때는 문제를 발굴하는 데 주안점이 있으므로 선다형의 질문보다는 자유응답식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번. 상관성 조사 연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분 없이 변수들 간의 관계만을 설명하고자 할 때 많이 쓰인다. 33번. 상관성 조사 연구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초보 단계의 연구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분이 없고 상관성의 방향 내지는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수들 사이의 관계만을 설명하고자 할 때
많이 이용된다. 34번 관계조사 연구는 한 표본에서 한 시점에 두 가지 이상의 변수를 측정하여 관계를 보는 연구 설계이다. 변수들 사이 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알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며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 검증이 아니라 기능적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즉, 과거에 일어난 독립 변수들의 변화를 관찰하여 그 관계만을 설명한다. 35번 평가조사 연구는 정부나 기업체 등의 조직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많은데 보통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총평을 위한 연구, 효과의 평가를 위한 연구, 과정의 검토를 위한 연구, 단기적 평가와 장기적 평가의 연구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36번 대단위 조사 연구는 대규모 표본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때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에게서 시행하는 대단위 조사의 예이다. 37번 표본 조사 연구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선출하여 이용하는 경우로서 대부분의 연구는 표본 조사를 이용한다. 표본 조사의 장점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연구 설계만 적절하면 전수조사보다 비용이 덜 들며 전수조사에서보다 자세히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가 매우 적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38번 조사 연구의 종류 중 연구 시점에 따라 전향적 조사 연구와 후향적 조사 연구로 분류한다. 39번 전향적 연구는 인과관계에 초점을 둔 비실험 연구로 가정된 원인 조사로 시작하여 가정된 결과를 보는 쪽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면 연구자가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이 폐암 발생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 시작 시기에 자료 수집을 시행한 후 5년 뒤에 다시 자료 수집을 시행하려고 한다. 이 연구의 설계 방법이 바로 전향적 연구이다. 40번 후향적 연구는 현재의 현상을 과거의 다른 현상과 연결짓는 사후조사 연구이다. 실험 설계가 가능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연구 설계이며 많은 면에서 유사 실험 연구와 비슷하다. 즉, 연구자는 현재 일어난 결과에 관심을 갖고 이 결과를 일으켰던 선행 요인을 알아내려는 시도로 연구한다. 역학 연구의 대다수는 본질적으로 후향적 연구이다. 41번 전향적 연구는 후향적 연구보다 경비가 더 들며 긴 조사 기간이 소요된다. 전향적 연구는 후향적 연구보다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강하지만 인과관계 추론은 실험 연구에 비하여 약하다. 전향적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확신할 수가 없고 그 현상을 일으킨 다른 원인적 요소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2번 종단적 연구는 동일한 대상자를 시차를 두고 여러 번 측정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 설계로 시간에 따른 변화와 현상의 연속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43번 횡단적 연구는 한 시점에서만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 설계로 장점은 실제적인 것이고 운영하기 쉬우며 경제적이다. 단점은 시간에 따른 변화 추론에 문제가 많으며 대상자의 개별 특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한 현재와 같이 사회 변화가 큰 상황에서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단지 시간의 흐름에만 기인한다는 가정은 무리가 있다. 횡단적 연구의 예로서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불만을 연구하기 위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번의 자료 수집을 한 경우 연구 설계는 횡단적 연구에 해당합니다. 44번 방법론적 연구에서는 기존 도구를 사용하거나 기존 도구를 수정해서 사용하거나 자신의 연구 목적에 맞게 도구를 개발해서 사용한다. 45번 역학적 연구의 정의. 역학의 영어 원어를 풀이하면 사람 집단에 대한 연구라는 뜻이다. 즉,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 및 질병의 빈도와 분포를 분석하고 위험 요인을 규명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학문이다. 46번 역사 연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관계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연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현실의 이해 또는 미래의 추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할 때 이용한다. 그 시대의 간호이론, 업무, 문제 등의 이해는 과거를 조사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47번 내용 분석 연구법이란 어떤 사물에 대한 정보, 사상, 감정 등의 정신적 내용을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기호로 부호화하고 처리해서 객관적, 체계적, 양적으로 서술하는 연구 방법을 말한다. 48번 사례 연구란 한 개인, 가족 및 집단의 현상을 집중적으로 장기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서술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나 가족 혹은 집단의 소수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 상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상세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문제를 확인하는 동시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해결책 또는 치료 방안을 강구해 보기 위한 방법이다. 49번 사례 연구의 기능 첫 번째 사례 연구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의학적 문제의 진단이나 치료 방안의 기초로서 사용된다. 두 번째, 사례 연구는 문제의 진단이나 문제 해결 방안의 기초로서 사용된다. 세 번째, 학생 지도나 상담 과정에서 사용되는 사례 연구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기초가 된다. 네 번째, 간호활동을 효율적으로 돕는 기초로서 사례 연구가 사용된다. 다섯 번째,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교육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여섯 번째, 사례 연구에서 얻은 정보는 가설을 설정하는 데 유용하다. 실제로 이러한 점이 사례 연구의 가장 분명하고 직접적인 과학적 기능이다. 일곱 번째,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알기 위해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여덟 번째는 일반화된 통계 결과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서술이 더 풍부한 일화나 예를 제시하려고 할 때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50번 사례 연구의 장점 중 하나가 자료의 깊이로 대상자의 상태나 사고, 느낌, 행동에 익숙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므로 대상자가 제한적이어도 자료는 피상적이지 않다. 51번 사례 연구의 단점은
대상자를 잘 알고 자료를 얻는다는 점이며 자료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대상자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화 문제가 제기된다. 52번. 연구 결과의 이유를 설명하는 연구 과정의 단계는 논의 또는 고찰 단계이다. 53번. 질적 연구의 목적. 첫 번째, 앞에서 했습니다. 질적 연구의 목적, 현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 두 번째는 관심 현상의 개념화. 세 번째는 현상에 대한 민감화. 네 번째는 이론 개발. 다섯 번째는 도구의 제작 도구화 되겠습니다. 질적 연구의 목적. 첫 번째, 현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양적 연구 방법으로는 현상이나 관계나 차이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여 현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할 때는 새로운 방향으로 현상을 보기 위해서 질적 연구 방법을 수행한다. 두 번째, 관심 현상의 개념화는 탐구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가 별로 없어서 탐구 현상이 개념화되지 않은 상황에는 우선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 현상에 대한 민감화. 질적 연구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경험을 심층적인 기술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 네 번째, 이론 개발은 현상을 심층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에서 현상에 대한 전형적인 예를 제시하거나 경험 과정을 패턴화하고 이론을 개발할 수도 있다. 이것을 예증화라고 앞에서 했습니다. 다섯 번째, 도구의 제작. 질적 연구는 대상자의 실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여러 차원과 범주를 드러낼 수가 있다. 도구화. 54번. 질적 연구 수행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은 바로 면담과 참여 관찰 되겠습니다. 면담은 질적 연구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경청해주고 촉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참여자의 인격과 삶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판단을 중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 관찰은 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자가 특정 집단의 일상세계를 비교적 장기간 참여하여 그들의 삶과 문화를 관찰, 기록하는 방법이다. 먼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으로 들어가서 그곳의 사람, 환경과 친숙해지고 점차 연구 현상에 초점을 두고 관찰한다. 55번. 질적 연구 방법 중 연역적 방법은 현상에 대하여 알려져 있거나 가정된 것에 대한 예감으로 그 상황이나 사람에게 반응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가설 검증 방법이며 기존 이론으로부터 추론을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귀납적 방법은 선입견이나 추론을 가지고 반응하는 방법으로 그 자체로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함으로써 이론 발달에 기여하는 것이다. 56번. 논문의 구성. 첫 번째, 서론 부분에는 연구 문제에 관한 현재까지 현황과 함께 연구 목적,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범위 및 문헌의 주요 자료원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본론 부분에는 논지 및 가설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 또는 문헌적 증거를 논리적으로 소술해 나간다. 이때 논지 및 가설은 앞에다 서술할 수도 있고 뒤에 서술할 수도 있다. 세 번째, 결론 부분에는 연구 목적, 연구 문제, 연구 방법, 제한점들을 간단히 요약하고 내세운 연구 문제에 관한 결론을 세운 후 앞으로의 간호 실무나 간호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게 된다. 네 번째, 논문의 끝에는
참고 문헌 목록을 수록한다. 자, 마지막으로 57번입니다. 논문을 쓸 때 유의점은 원문에 대한 출처를 밝히는 작업이다. 자신의 의견이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나온 문헌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인용한 문헌의 원작자의 공을 인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 독자들로 하여금 직접 원자료를 보고 정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을 연구자 자신의 것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수고하셨습니다.